제가 불을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투명하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닫겠습니다. 원래 저희 설명회하는 공간이 3층 303호라고 굉장히 큰 한 50여 분 들어오실 수 있는 강의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설명회를 항상 해왔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좁은 공간으로 오게 됐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과학고등학교 파이널 과정 진행 중입니다. 저희 중3 아이들이 과학고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많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8명 정도가 파이널 과정으로 월화수목금토일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 303호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서 어머님들 7층에서 입장을 했고요. 701, 2, 3, 4호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영재학교반 아이들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옆에 강의실에는 지금 저희 중2, 중3 올라가는 영재학교반 아이들이 주 7일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머님들 모시고 예비 중3 아이들 대상으로 저희가 겨울학기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 드리려고 겨울학기 프로그램 설명회를 잡았습니다. 크게 목차는 이렇게 2028 수능 개편 시안에 대한 분석과 고교 내신 5등급 제재가 어떻게 되는지 10월 10일 날 발표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발표 내용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정리차 말씀드리려고 달았고요. PPT 다 달아져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메모하실 거 있으시면 메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과 영재고센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영재고센터 수학과 담당하고 있고요. 이종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능 개편 시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8년도부터 우리 아이 때부터 수능이 이렇게 개편된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시안입니다. 그래서 11월달 지금 본청회 중이고 연말에 교육부에서 발표하겠다 최종안을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편 시안도 원래 올해 2월달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5월, 7월 미뤄지다가 10월달에 개편 시안으로 발표된 거거든요. 근데 확정안은 시기가 좀 딜레이 되겠지만 시안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국어는 현재 수능이 공통과목에 2가지 과목을 선택하여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독서하고 문학이라는 과목은 보고 있었고 이제 어머님들이 들으시기에 화작이냐 엄매냐 뭐 이런 얘기 들으셨었는데요. 화작이나 엄매 중에 선택을 하여서 수능을 봤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화작이 어려울 때랑 엄매가 어려울 때 다르기 때문에 두 점수가 다른 것을 같은 취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원점수랑 달리 표준 점수라고 해서 이렇게 점수를 보정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에 따라서 시험에 따라서 유불리함을 좀 더 줄여준다라고 하는데 수능의 가장 큰 취지인 공정함이 좀 깨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개편 시안으로는 공통과목으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라고 해서 지금 다루고 있던 모든 과목을 다 그냥 수능으로 보겠다입니다. 그러면 변환 점수 필요 없는 거죠. 표준 점수 필요 없이 그냥 원점수가 그냥 지표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수학도 현재는 수원, 수투라는 과목 2과목을 공통과목으로 22문항을 보고 있고 8문항을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선택하여서 그래서 이과 아이들은 미적이나 기하, 문과 아이들은 확률과 통계 정도를 선택하고 있었는데 이런 과목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근데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대수라는 과목이 수원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미적분원이라는 과목이 수투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냥 수원, 수투의 확률과 통계를 합쳐서 수능을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이 보는 수능으로 바뀔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생들이 보고 있는 문과 아이들이 보는 수능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가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큰 변화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거는 이과 아이들 기준으로는 문과 수능 수학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문과 아이들 상에서는 변화된 게 없고 국어 수학만 놓고 보면 문과는 변함이 없고 이과는 범위가 줄어든 효과가 생긴 겁니다. 쉬워지는 느낌도 들 거고 그래서 이과 아이들에게 절대 불리한 정책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이라고 말한 이유는 뒷부분에 제가 다시 상수를 하겠습니다. 영어는 그냥 동일하고요. 한국사는 동일한데 영어하고 한국사의 특징은 방금 전에는 상대평가였는데 얘네들은 절대평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랑 상대평가가 뭐가 다르냐?
뒤에 나오게 될 내신 5등급제랑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인데 수능은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라고 말했을 때 그냥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제가 무조건 다 체계되고 이따가 나오게 될 5등급제랑 상관없이 그냥 9등급제입니다. 근데 수능은 9등급제가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수능에서 9등급 중에 1등급 맞는 게 절대평가 상에서만 의미가 있지 어차피 수능이라는 과목은 한 개라도 덜 틀리는 아이들이 유리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수능은 그냥 점수가 중요하고 지금 현재 수능 체제상에서는 변환 표준 점수 혹은 표준 점수가 중요한 상황이었다면 바뀔 수능에서는 원점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아주 편안한 내용이었는데 이 사회과학 과목이 현재 수능에서는 사회가 9과목, 과학이 8과목 이렇게 총 17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는데 문이과 통합형이라고 해서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선택하는 어머니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죠. 보통은 문과는 사회 2과목, 이과는 과학 2과목 선택했습니다. 선택 과목으로는 그래서 물원하고 화투를 선택하거나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이렇게 선택하는 구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능이 이렇게 개편됩니다.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으로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앞서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랑 모든 과목이 다 고등학교 2학년 때나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으로 수능 과목이 일부 편성되어 있다면 유일하게 통합과학, 통합사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수능으로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이 현격히 줍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이과를 기준으로는 화원이랑 지구과학 2를 만약에 수능으로 선택했다. 그러면 화원도 어려운데 지2는 더 어렵거든요. 3학년 때 배우고 2학년 때 배웁니다. 이렇게 배우는 과목들의 부담이 엄청 났는데 이 부담이 통합과학으로 주는 겁니다. 통합과학은 현재 고등학생들은 중학교 때 통합과학을 많이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고등인문과정 혹은 브릿지 과정이라고 해서 원과목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배우고 넘어갔었는데 분량이 많지 않고 중학교 과정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통합과학으로 보겠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원인들이 통합사회도 추가되는 거니까 부담이 늘어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십니다.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이 새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고 2000년대 초반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문이과 다 봤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다. 과학 부담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두 과목을 둘 다 보는 거지만 학교마다 반영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통합사회랑 통합과학 점수는 따로따로 나오게 되고요. 그 과목을 선택하게끔 하는 건 학교마다 다르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제2외국어 과목인데요.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요.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선택 과목으로 제2외국어가 반영되는 학교들도 많이 없고 문과 아이들 중에 일부 반영되고 게다가 이 시간쯤 되면 아이들이 이 과목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찍는 아이도 많고 그래서 어떤 해에는 아랍어를 3으로 다 찍어도 그냥 문제 푸는 애들보다 점수가 잘 나오는 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림을 좀 더 줄이고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개편 시안으로도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뀐 내용이 엄청 있는 겁니다. 요게 등장했습니다. 추가 검토안이라고 해서 심화 수학이라는 과목을 볼까? 라고 말한 겁니다. 이 시간에. 심화 수학은 뭐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 개편 시안 안으로만 따지면 수학이 문과이과 동일하게 수완수투 확률 통계 바뀐 과목명으로는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를 보는 걸로 문이과가 통일하게 시험 보게 되어 있는데 이과 아이들이 미적분을 안 배우고 그렇죠? 바뀐 과목으로는 미적분 2 기하 과목 없이 어떻게 공대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과 아이들한테는 미적분 2랑 기하라는 과목, 현재 미적분하고 기하라는 과목을 배워야 된다라는 학계의 요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럼 이과 아이들만 따로 심화수학이라는 거 가볼까?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이과 통합해서 본다는 수험의 취지가 조금 위배되는 느낌입니다. 갑자기 이과 아이들은 이걸 보니까. 그래서 아직은 확정하지 않고 반응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공계 대부분의 학교들, 특히 이공계는 지금 의치대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과 쪽에 몰리고 있는 현재 상황상 아이들의 수준을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가 이 심화수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 검토안이라고만 말해서 이 시간에 이걸 볼 건데 혹시 얘들아 보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이거는 절대평가 할 거야.
라고 던져놓은 상황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수능은 다 상대평가인데 얘만 절대평가로 할 거야. 그리고 절대평가인데 그 중에서도 문항수도 많이 안 낼 거야. 그래서 볼 건데 봐도 되겠니? 1번은 보면 절대평가 할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말아줄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사교육의 여러 가지 분석하시는 분들은 심화 수학이 만들어지면 심화 과학도 생길 수 있고 심화 사회도 생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심화 사회나 심화 과학은 안 만들어질 겁니다. 이유는 개편 시한이 10월 10일 날 발표가 됐는데 원래 계획은 12월 연말까지 확정안을 내기로 했잖아요. 근데 시안에서 확정안이 너무 많이 변하면 그러면 다 산으로 갑니다. 정책이. 그래서 시안에 나온 내용에서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을 텐데 얘는 하고 싶은데 눈치 보고 있는 중이니까 이건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아까 수학은 문이과 공통으로 수원수투 확률통계, 바뀐 과목으로는 대수, 미적분원 확률통계 본다고 했는데 그거면 이과 아이들 학습 부담은 사실 줄어든 편이고 문과는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과 아이들한테는 미적분이랑 기하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과 아이들 기준으로는 수원, 수투, 그리고 미적, 확통, 기하 중에 하나 선택하는 형태에서 수원, 수투, 확통 다 보고 미적, 기하도 보는 형태가 되는 공부량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킬러 문항을 줄이고 무분별한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지향하고 있는 수능의 바뀐 형태상으로는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수학 부담이 적진 않다. 이과가. 물론 과학 부담은 현격히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고교 내신 5등급 체제가 똑같이 발표됐는데요. 이거는 좀 다른 의미로 충격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3학년이 체제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체제를 이해해야지 이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9등급제, 2학년, 3학년들도 9등급제인데 9등급제, 내신 9등급제인데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1등급은 4%, 2등급은 11% 이렇게 매겨져 있는데 9등급제로 유지되고 있던 상황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중요한 과목들 예를 들면 수학으로 따지면 기하, 과학으로 따지면 물투, 화투, 생투, 지투와 같은 과목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요. 그 과목들은 절대평가하고 있습니다. A, B, C로만. 근데 그 A, B, C로만 표기되고 있고 이 절대평가한다는 얘기는 상대평가가 아니니까 등급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등인지는 모르잖아요. A, B, C로만 표시되는데 그 A, B, C의 비중도 중학교 때처럼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가 아니고 비율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20%, 30%만 A를 줘라고 말하고 있는데 특목고등학교에서는 아니야 우리 애들 잘해. 그래서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전부 다 80에서 90%가 A야 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그건 권고사항이었으니까. 그래서 최상위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나 지역 단위 자사고에서는 이 절대평가를 하고 있는 이 과목들에서 내신 등급을 많이 보정해 줬었어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아이 때부터는 5, 1, 2, 3 전부 다 5등급 제제로 가자. 9등급제 하지 말자. 5등급제로 하자. 변별력이 조금 더 줄겠죠. 5등급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점수랑 성취도랑 석차 등급이랑 백분율이랑 과목 평균이랑 성량수 다 넣고 A, B, C, D 변기할게. 근데 어머님 여기서 A, B, C, D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없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랑 상대평가를 번기한다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평가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상대평가를 하는데 5등급제다.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써져 있진 않지만 이 9등급제를 했을 때는 이제 원점수랑 표준편차라는 걸 제공했거든요. 표준편차를 제공하면 수학적으로 Z스코어라고 하는데 표준편차가 들어가 있으면 이 아이가 실제로 몇 등인지가 대략적으로 유추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가 다 Z스코어를 이용해갖고 이 아이의 등급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아, 학교에서 1등이구나, 2등이구나, 3등이구나를 과목별로 따질 수 있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Z스코어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것뿐 아니라 표준편차가 제공되면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도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면 표준편차가 작으면 수학적으로 집단이 모여있다는 뜻이거든요. 점수대가. 그래서 특목고등학교는 Z스코어를 계산할 때 이 표준편차가 4에서 10이 안쪽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너무 그중에 1등이네.
넌 1등급이네? 이게 굉장히 큰 파워풀한 효과였던 겁니다. 근데 이 표준 편차를 제공하지 않게 되니까 몇 등인지는 유추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5등급제로 바뀌어서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뀌었는데 표준 편차도 제공하지 않으니까 등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신이 상당 부분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제도이긴 합니다. 근데 어머니 이러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일반계 고등학교가 유리할까요? 특목고등학교가 유리할까요? 특목고가 유리하다. 그러니까 유리하다라는 표현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특목고등학교의 불리함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그렇죠? 왜냐면 1등급 나오기도 어려운데 우리 외대부고 안 쓰고 싶은 이유가 우리 아이는 갈 수도 있는데 가서 못할까 봐잖아요. 그렇죠? 3등급, 4등급 할까 보잖아요. 근데 3등급, 4등급이 다 생각해보면 이제 2등급 안쪽으로 바뀐 건데 그럼 1등급인 아이들과 2등급인 아이들이 숫자가 절대적으로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특목고등학교의 비율이 지원하는 추세가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경향성이 있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더 넘어간 것 같네요. 네,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1등급이 4%, 2등급이 7%. 근데 7%가 아니고 1등급과 2등급은 누적이기 때문에 11%까지가 2등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3%까지가 3등급, 40%까지가 4등급이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5등급제로 바뀌면 1등급이 10%, 바꿔 얘기하면 2등급 끝에 머리 좀 제외하고 1, 2등급이 다 1등급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3, 4등급 중에 4등급까지가 40%였는데 이거 합치면 34%거든요. 3.5등급까지가 2등급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고등학교든지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만 내신 성적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냈는데 교과랑 종합은 최소 특목고라고 해도 3.5등급 안쪽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목고를 가더라도 2등급 안쪽에만 들면 된다. 이게 똑같은 얘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가 유리했던 건 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등급이야. Z스코어 따져봐봐 난 1등이야 라고 하던 애들이 1등급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던 일반고가 가지고 있던 많은 부분의 유리함이 생각보다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인데 교과목이 좀 헷갈리실 딱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바뀌니까 그렇죠? 이제 수학만 놓고 보면 지금 수상, 수하가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라는 과목으로 교과목이 바뀌는데 이건 이름만 바뀐 건 아니고 교과 순서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형해방 정식이라고 원방, 도방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게 공통수학 2, 고등학 파트로 넘어가고 고등학 파트에 있던 순열과 조합이라는 게 공통수학 1, 고등상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걸로 공통수학 1에 이제 행렬이라는 파트가 부활합니다. 어머님이 이제 행렬 배우셨었거든요. 다시 우리 아이들은 배우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안 배웠다가. 대신에 이제 어머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수 있으십니다만 역행렬에 케일리 해밀턴 정리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까지는 다 빼고 행렬을 기본적으로 배운다. 아주 쉽게. 근데 내용이 좀 구성이 바뀌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 수학 1, 2를 또 배우는 건 아니고요. 공통 수학 1, 2를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닌 경우에 어머님 때를 생각하면 인문계가 아닌 아이들 같은 느낌이에요. 인문계 자연계가 아닌 공고나 상고 갈 것 같은 아이들이었다고 생각했을 때 수학을 어려워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인수분해 10개 말고 4개만 배울래? 하고 기본 수학 1, 2를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일반 선택 과목부터가 2학년 때 과정인데 죄송합니다. 2학년 3학년 과정에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수능 과목입니다. 대수가 수 1, 미적분 1이 수 2, 확률과 통계가 확률과 통계 그대로 이게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 일반 선택 과목으로 수능 과목이 되었고요. 기하랑 미적분 2는 색깔칠해져 있죠.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심화 수학으로 수능 과목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색깔을 이렇게만 칠해놓은 거고요. 경제 수학이랑 인공지능 수학이랑 직무 수학이라는 게 있고 수학과 문화와 실용 통계와 수학까지 탐구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어머님 수학까지 탐구 여전히 있습니다. 이 교과목은 바뀐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세화고등학교 수학까지 탐구 뭐 할까요? 수학 과제를 내고 탐구를 시킬까요? 네, 문제집을 풀게 합니다. 미적분 문제 풀고 문제 풀게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정시형 학교들은 이런 교과목을 설치해놓고 수능 문제 풀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때부터는 그런 과목을 그대로 유지할지 유지하지 못할지는 이제 좀 봐야죠. 근데 예측하건대 이런 과목이 현실화되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게끔 아이들을 지원해줘야 되고
그게 고교학점제의 취지였거든요. 그리고 평가상 인원수가 적어도 평가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전부 다 내신 5등급제로 고교 학점제를 동시에 유지한다고 하면 그 어느 누구도 이런 과목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물2 같은 과목이 물론 물리2가 상술하겠지만 바뀌거든요. 그 과목이. 근데 5명 선택하면 거기 1등급 없잖아요. 그렇죠? 그 물리2를 하겠다고 하는 일반 고등학교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현재 고3만 놓고 보면 진로 선택 과목이 사라지면서 절대평가가 없어지고 상대평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3 기준으로 놓고 보면 향후에 고3들이 더 불리해지는 정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의 취지상 진로 선택 과목 같이 어려운 과목을 소수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과목들은 상대평가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불이익하니까. 그거는. 하지만 근데 학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안이라 제가 조용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과학이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 1, 2가 있고요. 과학 탐구 실험 여전히 있는 과목입니다. 의미가 없고요. 이게 원과목인데 원 다 띄고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지구과학이라고 해서 2학년 때 배우고요. 3학년 때 배우는 물투, 화투, 생투, 지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3개.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개 묶으면 물투, 화투, 생투, 지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목을 분설해 놓고 이게 가지게 된 의미는 중3, 우리 아이들보다 1살 많은 중3 아이들 때는 물2를 배웠는데 우리 아이는 생활기록부에, 생기부에 역학과 에너지와 전자기와 양자를 공부하고 융합과학 탐구를 공부한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가 없는 상황에 자기소개서가 있었으면 물리2를 공부하고 물리2에서 이런 과목에 특징적으로 공부했습니다를 자기가 상술할 수 있는데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거든요. 2024학년 이후부터는. 그러면 우리 아이 때는 이렇게 써져 있는 걸 가지고 얘가 이런 부분으로 나중에 물리학도를 꿈꿨구나를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이 이렇게 바뀌는 거는 좀 더 그럴듯한 생기부가 되어갈 수 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생기부 활용법들이 있는 특목고등학교가 다소 좀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 주간 설문조사를 가져왔는데 이거 왜 갖고 왔냐면요. 통합형 과목 체계로 바꿨거든요. 시안이. 사회과학 통합해서 1학년 때 내겠다고 한 거거든요. 수능에서. 심화수학 출제는 동의하고 있는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어렵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별로 동의하지 않은 쪽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얘는 보류. 그래서 시안이 확정안이 안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상대평가 평기는 동의가 많으니까 이거 시행. 그리고 5등급제 전환도 많으니까 시행했거든요. 요게 걸린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공계를 키워야 되는 현재 시점상 심화수학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약에 반영되지 않으면 공대생은 어떻게 뽑아야 되나요? 그렇죠? 화학과는 어떻게 뽑아야 되나요? 이거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학기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연도별 학생 수를 좀 갖고 왔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거만큼입니다. 적죠? 적어졌다 많아지죠? 우리 그래서 이걸 황금세대라고 합니다. 진짜 황금세대입니다. 09년생이. 왜냐면 07, 08 아이들이 인원수가 많거든요. 그렇죠? 07, 08 아이들이 인원수가 많은데 교육과정이 여기서 불합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죠? 못하죠. 재수를 못하죠. 재수를 못하죠. 할 수 있다라고 교육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재수, 삼수, 사수 가능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수능 과목에서 큰 틀에서 변화가 어쨌든 생긴 거잖아요. 이 아이가 그때 다시 바꿨을 때 더 유리했던 부분들이 유리함이 좀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혼란하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교육과정이 바뀐 원년이 꿀입니다. 재수생은 안 넘어오고 남들이 다 카오스인 상태니까 뭔가 대학에서 아주 정밀하게 애들이 지원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저는 첫째만 있고 둘째가 있는데 얘는 어떡하나요? 이때도 아직 괜찮습니다. 왜냐? 첫째 때 혼란이었으면 둘째 때 정도나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가거든요. 쉬웠다, 어려웠다, 혼란이 또 한 번 생깁니다. 이때부터가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2 중인 초록 아이들한테는 기회의 땅이 왔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셔라 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재원생 어머님들께는 한 달 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무겁게 오셨겠지만 마음 편안하게 가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뭐 설문조사 결과는 그냥 참고삼아 넣어놨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수학이었습니다. 왜 수학이었을까요? 개편 시험만 놓고 보면 변한 거 없잖아요. 문과, 이과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화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렇죠? 변별력 있는 과목이 사실상 과학이 사라지면서 수학 말고는 변별력 있는 과목이 이제 다른 국어가 있긴 하지만 전무하다. 그래서 수학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제가 수학 선생님이라 그런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은 영어입니다. 전부의 질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저희 영재고 가보하는 아이들도 영어를 보면서 검색해서 참고하는 아이들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갈 땐 영어는 중요하지 않다. 수학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A 변천사는 참고삼아 우리 땐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어머님들이 보통은 이제 이 시기에 대학을 다니셔서 그러거든요. 대학을 들어가셔서.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 때가 너무 많이 변해서 안쓰럽다. 할 게 많다. 이러시거든요. 아닙니다.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어머님 때, 아버님 때, 저희 때 공부 지금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문과, 이과 구분 지어져 있었지만 문이과 구분되어 있다고 수학 공부 덜하고 더하고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공부시키는데 안쓰러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만큼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문이과가 학과별로 경합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문과, 이과가 현재 심화 수학이 없다라는 가정하에는 똑같은 수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과도 이과 과목을 선택할 수, 이과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이과도 문과 학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크로스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 경영학과에 이과 애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대도 이과 아이들은 문과들이 간다면, 가능하게 된다면 그러면 서울대 인문학교의 정치외교학부를 지원했던 아이가 수능 과목이 똑같기 때문에 부산대 의대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실 수 있으셔서 제가 참고삼아 가져갔고요. 그냥 아주 러프한 얘기입니다만 대학교 순위 같은 느낌도 좀 들죠. 그렇죠? 이건 공통문항을 득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인데요. 이게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에 6월, 9월 모의고사 결과가 원점수의 퍼센테이지가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수학만 놓고 봤을 때 원점수는 공통과목의 원점수는 수원수투 결과거든요. 수원수투는 문과, 이과 똑같이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수능상으로는 문과애들이 확통, 이과애들이 무조건 기하를 선택하게 되면 공통과목인 수원수투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무조건을 선택해서 2개 틀렸을 때 수원수투 점수가 똑같은 아이가 확률통계에서 다 맞으면 확률통계 시험지가 쉽구나 해서 거기서는 편집점수가 낮아지는 거고 무조건 높아지는 결과가 생기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공통과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과목조차도 이과애들이 잘 봅니다. 그래서 그냥 수학은 이과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나가는 얘기로 제 전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통합형 수능이 이제 3년 차거든요. 첫째 수능 치고 나서 문과가 과연 1등급이 몇 %나 나올까 예측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 때 문과랑 지금의 문과가 다릅니다. 어머님 때는 서울대 법대 가는 친구가 서울대 의대 가는 친구보다 공부 못했다라고 단언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죠? 연대 법대가 연대 의대보다 못하다고 단언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문과의 1등급이 4에서 8%밖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이과가 나머지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0에서 95.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다. 근데 국어는 누가 잘할까요? 문과가 잘할까요? 이과 애들이 잘하요. 네, 이과 애들이 잘합니다. 공부를 이과 애들이 잘한다. 근데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지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때도 그랬고 어머님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이제 예체능 계열의 아이들이 문과, 이과 시험지 중에 문과 시험지를 그동안 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 숫자 자체적으로 증가되는 비율도 있었고 시험을 포기하는 아이들도 이과 시험지를 선택하지 않고 문과 시험지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었고 또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각종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냥 시험에 응시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1학 때 모집인원은 제가 이걸 왜 다뤘냐면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의대가 몇 명 지원될 거다.
지금 몇 명인지 아셔야지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의대가 지금 현재 3,000명, 약대가 한 2,000명, 그래서 한 7,000명 정도가 메디컬 계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숫자는 그런데 증가될 인원수는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1,000명 증가될지 2,000명 증가될지 혹은 말씀대로 150명에서 300명 증가될지는 좀 지켜보시면 됩니다. 근데 의대가 증가될 거는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증가 방식으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정부에서 말하기로는 인원수가 적은 의대의 숫자를 늘려나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이런 5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 학교들의 인원수를 증가시키는 방향과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바람이었던 카이스트나 포스텍의 연구형 의사들을 더 증가시키겠다라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모집 인원을 늘릴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학에서 지금 요구사항으로는 3배까지 증원이 가능하다. 대체적으로 학교들이. 그래서 100명 모집하고 있으면 300명까지 괜찮으니까 우리 많이 뽑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부 장관이 10월 중순에서 10월 말경에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유전공을 뽑아서 1, 2학년 때 마음껏 전공 탐색을 하고 3학년 때부터 의대를 가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가 해지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성이 자잘하잖아요. 누가 그러면 뽑히는 거냐. 주요 대학교 모집 인원도 이런데요. 그냥 생각하시기에 의치대 숫자랑 주요대 숫자 합치면 대체적으로 특목고 숫자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교랑 의치대 합치면 특목고, 그래서 특목고 입시를 한 번 정도는 고민해볼 지표가 최근에 변화되는 방향에서는 좀 생겼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통합형수능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우리가 이과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유리합니다. 그렇죠? 바뀐 게 없으니까 공부량이 줄어든 거 없고 과학 부담이 줄었고 수학 부담은 그대로라고 봐야 되고 국어, 영어 같은 과목들은 원래 똑같았으니까 그러면 유리할까 불리할까 하면 저는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능 자체가 40%가 유지됐기 때문에 수능으로 뽑히는 정시 전형 40%가 유지되면 어디가 유리한 걸까요? 여기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가 유리한 겁니다. 강남 3구에 대학 진학 숫자가 실적이 월등히 좋아졌거든요. 그 모든 지표는 다 수능 때문입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세화고등학교가 서울대를 정시 말고 수시로 몇 명 보낼까요? 수시는 많이 보내지 않나요? 3명 보내요. 네, 압구정, 청담 1명, 2명, 3명 보냅니다. 세화고등학교가 좋은 학교인데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압구정, 청담이 절대 못 보낸 학교 아니거든요. 전국 순위로 따지면 150위 안에 듭니다. 그런데 수시 실적만 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얘네가 압도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정시 때문입니다. 단대부고, 휘문고 다 똑같습니다. 정시 때문입니다. 정시가 높다는 얘기는 정시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또 뭐가 되느냐? 네, 재수가 많다. 삼수도 많다. 이겁니다. 교육특구가 좋은 점은 그런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 그래서 수능이 여전히 40%로 안정감을 유지한 채로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는 크게는 투트랙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과 같은 수시도 노려볼 만하고 왜냐면 좋은 학교들을 갈 수 있고 이 학교들이 좋으니까. 그리고 안 되면 패자부활전 느낌으로 정시형으로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다. 내신 5등급제는 사실상 우리 아이들에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특목고를 쓸 때도 내신의 불리함을 감소하고라도 갔었는데 이제는 불리함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에 갈 이유가 생겼고 그리고 서울고, 상문고, 반포고랑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가 똑같은 취급을 그동안 받았었거든요. 그쵸? 근데 같은 내신 등급으로 찍히면 지방의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주 단적인 예로 3년 동안 전부터 고교 블라인드라는 걸 시행하고 있거든요. 고교 블라인드를 시행하면 목적은 하나고, 외대부고, 상상고와 같은 특목고 그 다음에 영재고 과학고등학교가 불리해지게 이름을 지워주는 겁니다. 고등학교 이름을. 그래서 그 학교들의 실적이 나빠졌을까요? 아니요. 5%에서 10% 좋아졌습니다. 이유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등, 2등을 하던 아이들을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지표가 사라진 겁니다. 아, 얘가 충청도 두메산골에서 열심히 공부한 아이였구나를 유추해서 그 학교에서 이 정도 점수로 내신 등급이 이렇게 나왔었으면 너는 교육 환경이 안 좋았는데 열심히 했으니까 정상 참작해줬던 부분들이 클로킹 되면서 뽑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겁니다. 근데 언니 영재고, 과학고, 하나고, 외대부고, 상상고는 학교명을 지워도 입학사정관이면 그 학교인지 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영재학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유일하게 A, B, C, D로 평가됩니다. 학점제 학교입니다. 유일하게. 과학고등학교는 1등급부터 9등급제로 나와있기 때문에 뭐 3.5등급 이렇게 찍히는데 우리 과학고등학교는 2학년 때 교육과정이 끝납니다. 그렇죠? 하나고등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영이 필수인 학교가 없어요. 학교에 수영장이 있다는 얘기 있어요. 민사고를 모를까요? 외대부고를 모를까요? 상상고를 모를까요? 아닙니다. 다 합니다. 고교 블라인드의 그래서 역효과다. 바꿔 얘기하면 내신 5등급제가 돼도 일반계 고등학교 지방 아이들에게 불리한 부분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수능학종 교과 논술은 제가 논술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수능학종 교과 논술 이 4개로 원래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었는데 수능 40%, 학종하고 교과 합쳐서 60% 뽑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비율은 그대로 갈 거고 내신이 상당 부분 줄어들면 학종과 교과에서 뽑을 수 있는 지표가 많이 줄어들어서 교과 성적 말고 그 외에 생기부에서 적혀있는 내용, 프로그램, 다양한 활동, 교회 활동들이 이제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된다. 그렇죠? 그것도 등록관한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긴 합니다. 수능을 잘 봐야 되는 학교는 수능 준비를 시켜주는 학교다. 좋은 아이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학교다. 이것도 우리 쪽에 좀 더 유리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공부량은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네, 이거는 사실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킬러 문항을 풀기 위해서 그동안에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훈련들이 좀 줄어들 거고 물원, 화투어 같은 과목들이 이제 굳이 공부량이 그렇게까지 나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타임 어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학 부담이 줄고 그래서 공부량은 좀 감소될 것 같고요. 특목고랑 일반고 중에서는 일반고보다는 특목고등학교에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고, 상문고, 반포고 이런 학교들 서초고에 서울대 진학 실적이 서울대 진학 실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통 국회에서 매년 의원이 그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 보통의 고등학교에서 진학 실적을 말할 때 다 중복을 포함하는 숫자입니다. 서울대 의대 합격한 친구가 연대 의대 합격 안 했을 리 없잖아요. 물론 떨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6개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중복이 허용되어 있고 재수생, 함수생 다 포함되어 있는 실적이라 그 애가 아닙니다. 그래서 350명 뽑는데 의대를 200명 갔대요. 그럼 뭐 3분의 2는 가는 거네.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중복이니까. 그런데 서울대 진학 실적은 국회의원이 자료를 사울대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 실적이라고 해서 서울대 등록하는 아이들의 숫자를 보죠. 그건 진짜로 등록을 했고, 그렇죠? 출신 학교가 나와 있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대가 약간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제는 의치대가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서울대 신학점만 놓고 봐도 전국 50위권 안쪽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반포구, 서울구, 성문구, 현대구 다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로 분류하기 어렵다. 다 특목고와 되어 있다. 형태가 다를 뿐이지. 수학은 어떻게 학습할까요? 파일만 해서 열심히. 영재고센터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이게 저희 대표님이신데요. 김범 대표님이라 저희는 프랜차이즈 학원이 아닙니다. 파인만이라고 붙은 이름들은 다 파인만에서 직영으로 수업 운영 프로그램 짜서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학고 영재고나 전국단위 자사고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영재학교는 서초구에서 저희보다 잘하는 학원이 없습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도 이제 어머님 다니시는 학교가 어딘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학교 중에 저희보다 과학고등학교를 많이 보내는 학원도 없습니다. 또 자신합니다. 1차 결과가 엊그저께 발표됐거든요. 금요일날. 네, 들어보시면 다 우리 애들입니다. 현재 28명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자사고 아시다시피 민사고등학교 파인만이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고요. 외대부고도 많이 보내고 있고요. 하나고 많이 보내고 있고요. 상상고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민사고는 1등, 외대부고, 하나고는 합쳐서 한 1등, 2등 할 것 같고요. 상상고는 네, 워낙 많은 지역에서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1등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실시하는 학원으로요. 어머님 현대고, 세화고, 세화여고에도 파인만 출신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중에 영재고센터는 정말로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집단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타이틀이고요. 영재고센터가 올해 영재학교를 저희 학원에서만 보낸 아이들입니다. 실제로 이 아이들보다 더 많이 보냈는데 저희랑 끝까지 파이널까지 다 한 친구들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서가영 보냈고 경기, 한국, 대전, 세종, 인천 보냈는데 20명 중에 16명 이번에 보냈습니다. 합격률이 80%는 저도 처음 경험해봅니다. 캠 1차도 이렇게 보냈고요. 다 저희 학원 이곳에서만의 단독 실적입니다.
여기 서울과학영재학교 경원중학교 학생 한 명이 있는데 저희랑 파이널을 안 해서 안 넣었는데 화환을 보내면서 자기도 실적을 넣어달라고 미안 넌 안 돼 이렇게 말해줘서 원석을 쌓았어. 그리고 K물 1차 이렇게 보내고요. 네, 과학고등학교 실적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과학고등학교도 굉장히 많은 숫자를 보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영재학교 과학고뿐 아니라 저희 학원 이름이 파이만 영재고 센터다 보니까 영재고 갈 거 아니면 안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중2, 중3, 중등반의 숫자가 영재학교 과학고만 알고 있다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의 의치대반, SCR반 아이들이 내신 성적이 신만포중, 병환중, 원촌중, 세화여중, 전북권 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과학뿐 아니라 선행 위주로 공부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잘한다 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영재고센터 개원하여서 3년 안쪽으로 지금 운영했는데 영재학교 과학부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기 표시 하나 더한 이유가요. 여기가 압구정 파일만, 여기 반포 파일만 여기 영재고센터인데 저희가 정보 교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포에서 시험 안 보고 영재고센터에 오고 싶어요 가능하고요. 영재고센터에서 시험 안 보고 압구정으로 가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다 무조건 시험을 봐야 되지만. 근데 여기 지역에 하나 생겼죠? 동구 이촌동에 이촌 파인만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나갔을 텐데 혹시 용강중학교, 신용산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파인만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중등반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그러니까 데일리 테스트 같은 걸 매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 2교시, 3교시를 이렇게 90분씩 나눠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스테로가 어땠고 과제를 어떻게 했고 과제는 요거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했는데 다음에 이런 거 있으니까 공부해보세요 라고 해서 매번 수업이 끝나고 나면 어머님과 아이와 지도하는 모든 강사와 원장이 들어가 있는 톡방을 개설하여서 이걸 매번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이렇게 오직 땡땡이라고 저희가 이름 붙입니다. 이런 거죠. 오직 이동현 이런 느낌으로 보이시죠? 7명 중에 2명은 학생과 학부모님이겠죠. 나머지 5명이 선생님입니다. 집단 선생님과 아이 하나를 아이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시험 수업 들어오기 전에 테스트 오답이라고 해서 막 올리고 그렇죠? 오후 9시 31분에 고생했다고 리포팅 남겨주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많이 가면 이런 선생님들도 나옵니다. 1시 53분, 1시 54분에 성적 이만큼 나왔는데 점수가 이래요. 어머님하고 속상한 거 한번 해서 아예 혼나지 않게끔 그렇죠? 새벽 2시에는 자다가 깨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도 하고요. 이렇게 했다는 내용들로 레포팅 계속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표 총괄평가 보면 성적표 분석 같은 거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에는 3.5주 정도 브레이크 걸어놓고 매주 매회 모의고사 보면서 모의고사 결과로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는 게 신뢰도가 더 쌓일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부원장님 김종원 부원장님이시고요. 박재하 팀장님, 이번에 팀장님이 됐습니다. 이제 개원하면서부터 있었는데 아까 이촌파인만에 저희 중등반 팀장님을 부원장으로 보내면서 이번에 중2팀과 중3팀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중3팀에 박재하 팀장님, 최한선 선생님, 강대현 선생님, 김주현 선생님으로 중3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중3 아이들을 가르쳐서 전문화시키려고 저희가 이렇게 구성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잘생기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에너지 넘치는 여자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수학 선생님이세요? 네, 다 수학 선생님. 전부 다 수학 선생님. 저도 수학 선생님. 선생님 수업을 안 하시죠? 저 합니다. 중독이에요? 네, 가끔 들어갑니다. 어쩌다 가끔. 네. 올해는 네, 몇 반 수업했었고요. 과학고등학교 수업 파이널까지 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수업을 잘하는 것처럼 느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학원에는 전부 다 수업을 잘하는 건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네, 저희 프로그램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영재학교반 프로그램은 아주 짧게 하고 넘어갈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 7일 프로그램입니다. 영재학교는 주 7일로 방학 동안에는 1시부터 4시 반, 5시 20분부터 10시, 밤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남아서 공부하고 가서 다음날 밥 먹고 일어나서 아침에 다시 오고 이렇게 주 7일로 공부시켜서 영재학교를 합격시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었고요. 과학고등학교도 현재 똑같이 주 7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3 아이들.
그리고 프리 과학 고발이라고 해서 신설하려고 색깔을 칠해놨는데요. 아직 문의는 없으시더라고요. 과학고 합격 숫자를 말씀드려야 문의를 하시려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요. 이제 중3 애들 대상으로 수학 정규 프로그램입니다. 의치대반 아이들은 현재로는 기하 기본 정서까지 끝난 친구입니다. 무조건 블랙라벨까지 받고 기하 기본 정서까지 봐서 남아있는 본 과목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확률 통계가 갑자기 수능 필수 과목이 되어서 이번 탐에 확률 통계를 공부하면서 수학부터 좀 어렵게 공부해보자. 그래서 확통 맞돌 교과서랑 수학을 공부하는 최상위권 아이들이고요. 이 반에 신변포종 전교권, 생화 전교권 아이들이 전교권이라고 말하는 건 제가 표시를 안 했을 뿐인 거지 1등이라는 뜻입니다. 확통 기본 응용하고 미적분 원하는 의치대 S반 있고요. 의치대 A반 신설하고 싶습니다. 오늘 혹시 미적분 하신다고 싶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이번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이제 대수 극심화라고 되어 있는데 수원 올림포스 고난도 이유는 아직 우리 아이들에게 맞춰진 책이 안 나왔습니다. 수상함은 공통수학 1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는 중인데 아직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책은 예전책, 근데 과정은 유과정. 근데 사실 대수랑 미적분호는 수원 수투랑 동일하기 때문에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미적분 투도 마찬가지. 교과목만 바뀌었으니까. 이런 과정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5시 20분부터 10시까지 1, 2교시랑 3교시로 단임 부담임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부담임이 새로운 강사가 아니고 담임 선생님이 다른 반에 부담임으로 가고 부담임 선생님이 다른 반에 담임 선생님 페어로 운영해서 아이들이 지치지 않게 계속 공부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의치대반 아니고 SCL반은 대체 뭔가요? 이러시는데 수만품 라우데라는 뜻으로 이제 최우드 조업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영재고센터가 압구정 파일망이랑 반복 파일망보다 선행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치대반이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남발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의치대랑 똑같은 컨셉으로 SCL반이라고 이름만 붙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SCL반의 그럼 장점은 뭘까? 라고 하면 다른 학원에 가면 의치대반이다. 1번. 그리고 2번. 근데 의치대반하고 SCL반을 구분하기 위해서 의치대반만큼 몰리기 위해서 얘네들은 데일리 테스트입니다. 의치대반은 단원 테스트 보고 있어서 주 단위로 보고 있는데 SCL반은 데일리 테스트로 매일 시험 보고 있습니다. 집중되는 반들은 뭐 이렇게 개설해놨고요. 방학특강으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건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학원에서 블랙라벨이나 올림포스 고난도나 이런 책들 잘 안 하거든요. 보통 센 정도만 하고 끝내는 학원들이 있는데 저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실마가 선수들 많이 나왔고 이게 윈터 1, 윈터 2 프로그램이라고 직관적이죠. 겨울에는 공부하자, 올, 화, 수, 목, 금 매일 나와서 공부하자라는 컨셉으로 과정을 2개 정도 해봤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과학 소개도 잠깐 할까 합니다. 제가 수학과 원장인데 과학 원장님이 안 오셔서 제가 대신하여서 압구정 파일망 과학이랑 영재고센터 과학이 동일한 과학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경원중 어머님들, 혹은 신동중, 용광중 어머님들이 이제 관별로 다른 쪽에서 수업 듣다가 내시는 이쪽에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림피아드 대비 과정으로는 윤날 개강해서 과정을 이런 식으로 구성하려고 하고요. 화원, 물원, 하이탑 관련된 공부를 한다. 그리고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이런 게 생겼죠. 언니? 원래 있었던 과목인데 중요도가 더 많이 증가됐습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좀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이제는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신 대비를 잘하기로 좀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은 내신 대비를 신청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혹시나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기가 좀 많이 걸리고 혹시 못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말씀드릴 때 정규 수업을 듣고 계시면 내신은 자동으로 입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리고 있고 저희 과학도 하는지 모르시는 어머니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화학 올림피아드 대상 기장에 나오고요. 화월, 물월 이제 물리는 인증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여전히 잘하는 아이들을 잘 키워내고 있는 학원입니다. 중3, 중2 이제 영재고 과학 프로그램인데 뭐 이거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월화수목금 토1 주 7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일환이라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소중한 꿈에 맞는 입시 목표를 설정하게끔 하고 영재고나 과학고나 전국단위 자사고냐 서울형 자사고냐 과학축전학교나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목표를 설정하게끔 하고 목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모든 입시 다 하고 있거든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전사고도 지역단위 자사고도 일반계 고등학교 최상위권도 노리면서 공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꿈이 바뀔 때마다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대부고를 생각하는 아이가 이번에 문강중학교 국어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애 처음으로 국어가 B가 떠서 외대부고를 접은 친구는 꿈이 바뀌었기 때문에 울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화여고나 현대고라는 다른 목표를 제시하고 저희가 입시를 지금 하고 있고, 반대로 과학고등학교도 섰다 떨어지는 친구도 있거든요. 상상고냐 세화고냐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 반포고 과중을 갈 거냐 용산고 과중을 갈 거냐 이런 지도도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대치동 학원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머님들이 찾아서 그런 학원들 중에 잘한다는 학원을 서칭해서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바뀔 때마다. 영재고센터는 그럴 이유가 없다. 다 됩니다. 다 잘하고 있고. 이렇게 입시 목표를 설정하게 한 다음에 이런 걸 대비시켜서 저희가 공부시키고 있고요. 바뀔 때마다 저희가 정보도 또 판단도 같이 해드립니다. 물론 어머님이 과학고를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 아이는 과학고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컨센서스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는 기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대신에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쓴다고 한다면 이런 학교를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애둘러서 안 됩니다를 하지 않고 이런 학교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드리고 계속 같이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하고요. 어머니 그 나가실 때 저한테 타이만 영재고센터 컬러풀하게 인쇄되어 있는 입학 상담 카드 있거든요. 거기에 메모 남겨주시고 정보 주시면 저희가 전화 다시 드리고 LT 잡아서 해당하는 과정 안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정도 사실 체크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학원이 월화수목금토일 다 열려 있고 저희는 설날에도 추석에도 하루씩은 열려 있고 나머지 빨간 날은 다 열려 있는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상시 입반이 가능하다. 하지만 레벨 테스트를 어머님 12월 초에 본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생각하는 점수보다 낮게 나올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번 주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하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는 가급적이면 마음 굳게 먹고 이번 주에 바로 입학은 12월 14일, 15일, 16일 겨울학기에 맞춰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제가 개별 질문 받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공통으로 질문을 받을까 하는데요. 저희 아니에요. 네. 대원국제에서 네. 대원국제에서 친구들도 여기서 뭔가 해줄 수가 네, 있는 1년에 한 명씩 혹은 2명씩 있습니다. 제 말이요? 네네. 대원국제중학교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어머님이 더 잘하실 거기 때문에